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총선이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아가지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쪽 전부 다 굉장히 예민한 상태인데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걱정이 좀 되는 거는 국민의힘 지지자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뭐라고 할까요? 지금 기세가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반에 이제 저희가 한동훈 위원장을 필두로 해가지고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니까 계속해서 뭐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다, 민주당은 뭐 10% 앞서 나간다 이런 뭐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 스스로가 좀 들뜬 거가 아닌가라는 걱정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뭐가 됐든지 간에 지금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우리가 여당이니까 약간 그런 심리가 있어가지고 민주당 애들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쁘면은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진짜 뭐 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뭐 그 뭐라 합니까? 그 밭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막 밭도 갈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막 세뇌시키고 무슨 뭐 선동하고 막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민주당 애들은 똘똘 뭉쳐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여론조사를 빨리 뒤집어야 된다라고 달려드는데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상하리만큼 뭔가 좀 차분한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어쨌거나 저쨌거나 민주당의 지금까지 지지율 하락을 이끌었던 거는 공천 파열이었죠. 근데 공천 파열이라고 하는 것은 끝납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 거의 끝났어요. 90% 이상이 다 지금 공천이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남아있는 총선 기간 동안에 우리가 앞으로 민주당을 어떤 식으로 공세를 펼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야 지금 우리 여론조사 10% 앞서고 있으니까 막 됐다 이제 뭐 이겼다 이래가지고는 싸움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민주당 애들이 얼마나 무서운 애들이냐 결국에 그 난리를 쳐가지고 무슨 뭐 비명 행사다 뭐 찐명이 지금 막 장악했다라고 막 여러 막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습니다만 결국에 지금 민주당이 어떤 체제로 가고 있습니까? 선대위 구성 끝났잖아요. 민주당의 지금 공동선대위원장 세 사람 누구로 결정됐습니까? 이재명, 이해창, 김부겸. 이해창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임종석을 공천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재명 측한테 요청을 했다라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감없이 그냥 임종석을 잘라내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해찬이가 이거 골로 가는 거 아닌가. 건강도 지금 뭐 좋지 않은데 그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어쨌거나 다시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재명이랑 지금 힘을 합쳤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김부겸. 원래 이제 두 총리, 김부겸이랑 정세균 두 총리가 이재명이랑 힘을 합치지 않고 이낙연계랑 힘을 합쳐가지고 새로운 미래에 힘을 실어주지 않겠냐라고 하는 진단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김부겸 또한 마찬가지로 기어 들어와가지고 3인 체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민주당의 무서운 점이라니까요. 속 안에서는 부글부글 거리고 있겠죠. 이해찬 또한 마찬가지로 속 안에서는 부글부글 거리고 있겠고 이재명 네가 감히 내 뜻을 거역해라고 하는 그런 심리도 있겠고 김부겸이 또한 마찬가지로 얼마나 막 속이 막 타들어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일단 모이자. 일단 뭉쳐가지고 야 네 편 내 편 이런 거 막 가릴 거 없고 생각 조금 다르다 막 이런 거 필요 없는 것이고 일단 뭐가 됐든지 간에 민주당이 승리해야 된다. 이러니까 일단 합치는 척이라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부겸이가 딱 공동선대위원장 맞자마자 바로 자기 본색을 드러내가지고 헛소리 하더라고요. 한동훈 위원장 겨냥해가지고 뭐라고 이번에 얘기했습니까? 5.18 망언 도태우 공천에 대해 가지고 멋있던 한동훈 대단히 실망 이렇게 또 헛소리를 합니다. 당연히 헛소리죠. 왜? 맨날 저희가 뭐 얘기하는 것이 민주당 애들만 그 막말을 따져보더라도 국민의힘의 막말과 민주당의 막말은 비교조차 안 되지 않습니까? 언론들은 근데 이미 어떻게 돼 있어요?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태우가 5.18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다 사실 그것도 팩트를 따져보면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5.18 개입설과 관련된 문제도 있고 가짜 유공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묶어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해보자라고 얘기했던 거에도 불구하고 5.18에 어떻게 북한군이 개입했다라는 것이야 이런 망언을 어떻게 라는 식으로 싸잡아가지고 프레임 씌워가지고 언론들이 공격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민주당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딱 가세를 해가지고 같이 공격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야 맞다 도태우 저거 잘라내야지. 이런 진짜 선비 같은 모습을 보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공세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공세할 거 많죠. 정몽주 이번에도 얼마나 사기를 어떤 말도 안 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까? JTBC 유튜브 방송에 나가가지고 시청자들을 상대로 벌레 일으키게 했던 게 정봉주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안철수에 대해서는 과거 정봉주가 뭐라고 했습니까? 노원의 병으로 시작하고 신으로 끝나는 단어 이렇게 안철수한테 얘기했던 게 정봉주거든요. 이 지금 워딩이랑 도태우
변호사가 했던 워딩이랑 비교해 본다면 누가 더 비난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장해찬 전 최고에 대해 가지고 사퇴해야 된다라고 그쌩 난리를 치고 앉아 있는데 민주당의 이재명의 막말, 정봉주의 막말, 이 막말 프레임만 생각해 보더라도 누가 도대체 심판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민주당이 심판을 받아야죠. 여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정봉주의 그 막말이 상상을 초월하는 막말이 또 있었습니다. 감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또 자기 이제 유튜브 채널이었습니다. 자기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DMZ에 멋진 거 있잖아요. 발목질에 하하하하 웃으면서 DMZ에 들어가서 경품을 내거는 거야. 하하하하 발목질에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주는. 이게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저는 이거 너무 소름이 끼치던데 이 지금 발언이 여러분 딱 듣자마자 그 DMZ에 있던 그 지뢰 폭발 사건 기억나시죠? 그렇죠? 다리 한쪽 잃게 됐던 그 사건 기억나실 겁니다. 그 사건 전에 얘기했다라고 할지라도 문제가 될 법한 발언인데 놀랍게도 이 발언을 언제 했던 것이냐? 불과 이 발언을 하기 2년 전에 국군 장병이 북한의 DMZ 목함 지뢰를 밟아가지고 사고가 발생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발언을 한 거예요. DMZ 그 지뢰 사고가 발생하고 2년 정도 지나고 정봉주가 뭐라고 한 겁니까? 지뢰 밟으면 경품을 목발로 주자 하하하하 이렇게 웃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인간을 가지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5.18에 대해 가지고는 그렇게 난리를 친다라고 하면은 5.18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 뭐 맞다라는 거예요. 괜찮다라는 얘기죠. 당연히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5.18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라고 한데 천안함에 대해 가지고 연평도 해전에 대해 가지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를 여러 가지 생각이라고 우리가 옹호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얼마나 천안함에 대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를 퍼뜨렸습니까? 이재명 대표 본인 스스로도 마찬가지였던 것이고 장년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면 5.18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민주당이 공격을 한다라고 한다면 거꾸로 우리가 공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뭐라고 공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너네들이야말로 천안함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가짜뉴스 퍼뜨렸는데 너네들은 왜 사퇴하지 않냐고. 한두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가짜뉴스를 통해서 막말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흔들었던 게 민주당의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안민석이 또한 똑같지 않습니까? 무슨 뭐 그 윤지원과 뭔가 하는 사실상 뭐 사기꾼이라고 봐야 되는 여자애 걔를 뭐 국회로 데리고 와가지고 기자회견을 열고 거기다 국회의원들이 붙어가지고 마치 진짜 엄청난 폭로를 하는 것처럼 그쌩 난리를 쳐놓고 박근혜 정부 당시에 탄핵 시국에서도 얼마나 그때 안민석이가 가짜뉴스를 퍼뜨렸습니까? 300존재 400존재 그런 얘기하고 지금도 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라고 빽빽지고 우기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를 통해서도 그때 당시 뭐 가치로 따져보면 3,400조가 된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해놓고 다 자료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렇게 우기고 앉아 있잖아요. 이 안민석이라고 하는 존재가 앞으로 민주당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안민석이가 이런 가짜뉴스를 만들 수 있고 이 정도의 아나무인적인 그런 성격이 있다고 한다면 이재명이한테 컷오프가 된 안민석이가 과연 가만히 있을까? 저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봐요. 벌써부터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안민석이 총선 승패의 키를 가지고 있다. 특히 5.3뿐만 아니라 총선 자체의 승패의 키를 안민석이 가지고 있다. 이런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5.3 같은 경우는 놀랍게도 5번 지금 안민석이 당선이 됐는데 평균 득표율이 안민석이 54.6%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진짜 압도적으로 항상 득표를 했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 내부적으로 지금 경기도 의원인 이채명 또한 나와가지고 안민석 의원이 결국에 차지호 후보를 적극 지원할 것이다. 차기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 가능성 등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데 안민석이가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그렇죠? 아니 국회의원을 5선이나 했던 양반이 경기도지사 한다라고 그게 이제 뭐 그게 되겠어요? 절대로 안 되죠. 6선 해야지 마음이 풀리지 경기도지사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일 당시에 안민석이란 뭔가 썰이 있었던 거 아니냐. 안민석이가 아나무인격으로 이재명이한테도 그런 식으로 대해가지고 거기에 빠기 쳐가지고 이재명이 지금 몇 년이 지나고도 그거를 못 잊어가지고 이번에 컷오프 시켰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안민석이가 무슨 뭐 경기도지사로 그게 마음이 뭐 충족이 되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지. 이미 마음속이 타들어갔고 분노로 배신감으로 불타오르고 있는 게 안민석입니다. 그래서 저는 100% 확신하는데 차지호 후보 도와주지 않을걸요?
지금도 차주의 차자도 안민석이 안 꺼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지금 보니까 안민석이 이번에 경기도 당위원장 뭐 이런 거 권역 담당 공동선대위원장 맡았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허울 좋은 얘기인 것 뿐인 것이고 차지호를 직접적으로 안민석이가 지지한다라고 하는 워딩이 나와야 그때부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직함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번 두고 보자고요. 50%가 넘는 평균 50%가 넘는 득표를 했을 때 안민석 막말의 대가 가짜뉴스의 대가 안민석 같은 인간이 민주당한테 어떤 불꽃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배신의 그런 역사를 써내려 갈지 어떻게 오산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갈지 벌써부터 저는 기대가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